혁신위의 오신환 의원이 당이 혁신안을 안 받아들이면은 혁신위는 해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혁신위는 비대위처럼 의결 기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인유한 위원장이 의욕적으로 중진과 대통령 측근들의 사람들에 대해서 불출마하거나 아니면은 험지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특히 영남권에 3선 이상 되는 사람들이 초비상 상태로 이 혁신위를 바라봤었지요. 물론 매년 그 선거 때마다 거론되어 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정한 물갈이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올해도 지난 과거의 관례에 따라서 뭐 그 정도의 물갈이는 되지 않겠는가 나름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전과는 좀 다르지 않겠나. 혁신위의 안건은 아니었었지만 조금 의미가 다르지 않나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왜 그런 생각들 하게 되느냐 하면은 혁신위의 위원장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특별 귀화 1호인 파란 눈의 선교사 4대손의 자손입니다. 인유한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집안의 출신으로 4대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인유한 위원장, 토종 전라도인임을 자부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하고 있는 토종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육중한 몸매, 거구처럼 밀어붙이는 그 뚝심, 황소처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예사, 다른 혁신위와는 좀 다르게 긴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혁신위가 아니라 이번만큼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혁신위에서 1호 안건으로 내세웠던 것이 통합을 내세우면서 징계 취소를 건의했고 이것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사면이냐 그 용어 선택부터 말이 많았었죠. 그리고 해당자 중 3사람이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이준석과 홍준표 시장이 강하게 거부하고 반발하고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빈정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쏟아낸 바 있었습니다. 이준석이나 홍준표 모두가 자신은 죄가 없는데 무슨 사면이냐 그리고 용서냐 이렇게 대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억지 주장이죠.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표정이 달랐듯이 국민들께서 이 광경을 보았을 때는 무척 못마땅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준석의 그 죄과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 홍준표 수해 때의 그 골프 사건 그리고 기자하고 거친 대담을 나누다가 결국은 자신이 고개 숙이면서 사과했던 것 왜 그걸 기억 못하십니까? 아무튼 이어서 1호안에 이어서 2호, 3호안이 나왔을 때에 국민들은 무척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별히 2호안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죠. 의원 정수 300명에서 10%를 줄여보자. 불체포 특권 만용을 했던 것, 방탄옷을 입었던 것을 포기하자. 세비가 너무 많다. 1억 5천만 원의 세비. 월 1200에서 1300 수당 빼놓고 섭니다. 본봉만 너무 많다. 좀 깎아보자.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당 안에 하위 의원들 20%를 하향 20%를 공천위에서 정말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공천을 배제시키자. 좀 획기적이고 국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안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3호안은 어떤 안입니까? 비례대표에서
청년들 할당을 50%로 대폭 늘리자. 그것도 청년들을 30대에서 40대까지 국한시키면서 젊은 사람들로 정치를 꾸려보자. 참으로 신선한 제안을 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내부의 변화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민한 반응들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혁신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기 해체설을 슬며시 하나씩 꺼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중진에 대해서 또 영남권에 이미 인유한 위원장이 3선 이상 되는 사람들은 불출마, 이것은 안건으로 결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저 험지 출마에 대한 압박으로 느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솔직히 못마땅하다는 것이 옳은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불출마 리스트까지 나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혁신위에서는 사실과는 다르다, 사실이 아니다, 분명의 선을 긋고 있는데도 불출마 리스트 소문이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혁신위로서는 결정된 바도 아니고 안건으로 결의된 바도 아닌데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신환 위원은 일단 3호안을 의결해서 당 지도부에 내놓았기 때문에 자신들로서는 당 지도부와 당이 그 실천의 주체가 되니까 그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자기들의 소임을 일단 끝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고 옳은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오신환 위원이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 특히 장제원 의원은 얼마 전에 지역 주민들을 다수를 모아놓고 친목 산악회 회원들인 모양이죠. 그들 모임에서 자신의 지역인 사상지역, 부산의 사상지역을 더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으겠다. 그러니까 나는 출마를 포기하지 않겠다. 서울로 가라고 하지만은 서울로 가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전에는 또 주호영 의원이 대구에서 5선까지 바라보는 그 주호영 의원이 본인은 대구를 떠나지 않겠다, 서울로 가지 않겠다라고 서울 험지 출마를 실질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영남권에 지금 3선 이상 의원들이 31명에서 39명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주호영 의원의 발언이라든가 또 어제, 엊그제 장제원 의원이 한 그 말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입장에서 김기현과 장제원이 험지 출마에 대해서는 글쎄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특히 김기현 대표는 아직까지는 공식 기구를 통해서 올라오면은 논의해 보겠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혁신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험지 출마 압박에 부정적 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혁신의 방향과 그 큰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당면 과제다. 이것이 혁신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결단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본인들 스스로 결단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본인들은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인들 스스로 결단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은 당이 전체가 함께 몰락하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하고 있는 그 충정과 당이 변화하고 국민의 민심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위기감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극복해 내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도부의 압박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당의 중진, 당 지도부 그리고 윤핵관 이런 사람들에게 불출마를 해라, 험지 출마를 해라 강요해 본 적은 없다.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물꼬를 트이길 바라고 당이 변화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혁신위에서 보이지 않게 중진과 대통령 측근들과 그리고 당 지도부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발언을 보였었습니다. 또 하나 저에게 관심을 끌었던 것이 오늘 대화 가운데서 관심을 가질 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윤리 문제와 용산 참모들이 혹시 대거로 공천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이러면서 말을 아꼈는데 밖에서 말하는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용산에서 대규모 공천이 내려오는 낙하산식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운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면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아무튼 혁신 2호 때도 참신했지만은 혁신 3호 안이 대단히 청년들에게 이 보수의 당인 국민의힘에 청년 3, 40대 층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안을 비례대표 50%를 청년에게 할당한다. 이 안은 무척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당이 아직까지 의결은 하지 않았지만은 비례대표 50% 청년 할당 방안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가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이다라고 낙관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런 말을 들으니까 본인 자신도 이것이 혁신위에서 보이지 않는 안팎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조기 해체설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는 말을 했습니다. 당의 기강을 흐트리지 말아라. 정제되지 않는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이런 것들이 혁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듣기에 따라서는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 내에서 불만을 표기하는 심기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는 보질 않습니다. 총선은 단편 예술 작품이 아니라 종합 예술 작품이다. 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과 혁신위가 불협화음으로 비칠 듯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다지는 말로 저는 들었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기 해산설은 오보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김 대표가 우리를 협박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직접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들은 얘기로서는 소신껏 맡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 소신껏 맡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변화를 한다, 개혁한다. 특히 보수 쪽에서 바라봤을 때에 변화한다, 개혁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대명제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